자, 그러면은 이 암기할 게 많아서 걱정입니다. 거기 35쪽입니다. 접근 통제. 이게 중요한 모양이에요, 이게. 뭐 접근 통제 그러기도 하고 접근 제어 그러기도 합니다. 내가 책에서는 요 세 가지만 정리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른 것도 있어. 근데 그 정보보안 기사 그때 뭐 출제 뭐 경량 뭐 이래 보니까 이 세 개가 나온다고 해놔서 내가 뭐 조금 넣기 그래서 이걸 넣었는데, 최근 시험에 보니까 그 정보보안 기사 2회 시험에서 이게 8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보보호론에서 나오고 시스템 보안에서 나오고 네트워크 그 각각 과목을 서로 다른 사람이 출제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8개가 나왔겠어요. 한 기사 시험에서 100문제 중에서 너무 많이 나왔죠. 뭐 한 2문제 정도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책에 없는 거는 내가 정리해서 뭐 다음 주나 언제 내가 해줄게요. 하도 시험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오늘 요 세 가지 이것도 암기를 해야 돼요. 이제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니까,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 그래서 35쪽에 그 순서도 어떤 개체, 사람이나 프로세스 등등이 접근을 요청하면은 그 시스템에는 내부적으로 접근 통제 시스템이 있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정된 사람 한해서만 내부망에 접근하도록 한다. 예. 그게 그 순서도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밑에는 읽어보십시오, 이제. 그리고 그 밑에 뭐 책임 추적성 이런 것도 시험에 놓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서부에 접근해갖고 막 휘젓고 다니는 걸 어떻게 되겠어요? 기록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게 책임 추적성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DAC 임의적, 그 다음에 MAC. 이 옛날에 그 통신할 때 MAC 그러면 맥 주소를 말했죠. 근데 이제 보안으로 넘어가면서 크게 3개가 있어요. 이 접근 통제에서 MAC가 있고, 다음 시간에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메시지 인증 코드라고 해갖고 중요해요.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주소, 맥 주소 있죠. 맥 3가지가 있어요. 그 잘 보고 이제 맥 그런다고 시험 문제 나오면 맥 주소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 옛날 시험에서는 맥 주소만 있었습니다. 36쪽하고 37쪽에 그 상세히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38쪽 역할 기반 RBAC. 내가 이것도 이제 여러 책을 보고 뭐 이래 써놓으면 막 남책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이게. 물론 여러분들도 내 책을 읽어보면 또 헷갈릴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가능한 이해를 하라고 내가 뭐 여러 가지로 쭉 남들 책 총 종합해갖고 이게 뭐냐 쭉 서술을 해놨으니까 읽어봐야 되고. 그러면 38쪽 밑에 요약한 거 일단 보십시오. 38쪽 DAC, MAC, RBAC 비교해놨습니다. 일단 요걸로 먼저 정리를 하는 거죠. 먼저 DAC는 신분 기반입니다. 어떤 개인 신분이 있겠죠. ID. 그 다음에 MAC는 규칙 기반. 어떤 중앙에서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중앙에서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어떤 뭐 컴퓨터에서 서버는 어디까지 등등 있겠죠. 총 책임자는 어디까지 일괄 이렇게 통제하는 거고, 그 다음이 RBAC 이거는 역할 기반. 예를 들어 회사가 있어. 영업부, 뭐 기획부, 각 부서별로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는 일이 다르죠. 그 역할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통제를 한다. 그랬을 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나한테 접근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영업 분야, 내가 뭡니까? 총무 분야에 따라서 내 역할이 주어지겠죠. 그거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처음 이 DAC 이거는 뭐냐면은 통상적인 운영 체제에서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유닉스
윈도우 이런 데서 적용하는 게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대표 유닉스든 윈도우든 읽기 전용, 쓰기 전용 이런 거 있죠. 그거는 특히 유닉스는 뭐 윈도우보다 유닉스는 잘 알잖아요. 개인, 뭐 소유자, 그룹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예. 그래서 그 소유자가 또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적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개인이 또 다른 개인한테 접근을 허용할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MAC는 그렇게 못해요. MAC는 총 관리자가 있겠죠. 그 관리자에서 딱 일괄적으로 정책 중앙에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걸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그 지리 뭐 정보 시스템 있죠. 우리나라 이렇게 뭐 인공위성 해갖고 그걸 처음에는 이걸로 하려다가 안 돼서 역할 기반을 기준으로 그 개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은행, 예? 병원, 각 자기 역할 부서마다 역할이 있겠죠. 그 역할에다가 어떤 접근 권한을 탁 부여를 해놓습니다. 그럼 내가 이쪽 부서에 있을 때는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이었다면 또 다른 부서로 가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달라지겠죠. 그게 바로 RBAC입니다. 크게 정리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책 보면서 DAC, MAC, 그 RBAC를 해서 그 특징을 내가 이야기한 걸 쭉 읽어보고,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내가 보니까. 이 정보 보안 관련 시험 보면은 안 놓은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이게 나왔더라고, 시험에서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가서 맞출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볼게요. 36종. 그러면 DAC, 이거는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접근 통제인데 제일 처음에 알아놓은 1번에서 어떤 아이디, 계정에 의한 신분 기반 접근 통제 정책이다. 그리고 제일 밑에 통상적인 운영체제에서 적용되고 있는 게 뭐라고? DAC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내가 윈도우도 알고 유닉스도 알잖아요, 이게. 이제 그걸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면서 DAC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2번을 보십시오. ACL, 그 목록을 가지고 있겠죠. 그 목록이 뭡니까? 파일에 대한 읽기, 쓰기. 우리가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전부 파일 접근하고 연관을 가져요. 정보가 들어있는 곳이 어디예요? 파일이죠. 내가 보는 게 파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ACL, 읽기, 쓰기, 실행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목록을 가진 걸 뭐라 그런다고? ACL 그럽니다.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3번은 이야기했고, 뭐 다 이야기 안 하더라도 그 6번 같은 거 보십시오. 이제 이런 걸 생각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트로이 목마 공격에 취약점이 있다. 뭐는? DAC 방식은.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와, 내가 보니까. 이 DAC 방식은 데이터 의미가 안 중요합니다. 신분에 의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트로이 목마라는 파일이 있어. 그 내용이 안 중요해. 단지 신분에 의해서 해놨어. 그러면 트로이 목마 같은 파일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뭐 해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트로이 목마 공격에 취약하다. 뭐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는.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37쪽은 이거는 강제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윈도우라든가 유닉스 이런 거는 불특정 다수가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쓰겠죠. 그걸 강제적으로 뭐 서울에 있는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접근할 수 있고, 예?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그 윈도우 같은 이런 운영 체제에서는 임의적으로 해야 되지. 두 번째 있는 이 강제적 접근 방식은 이런 운영 체제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MAC 방식은 어떤 일반 획일적인 단체야. 가장 획일적인 단체가 군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군대는 뭐 쉽게 말하면 뭐 까라면 까야 되는 군대잖아요. 그래서 이쪽 뭐는 뭐 어디까지만 접근하라. 또 정부 부서. 그 뭐 이쪽 정부도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있겠죠. 그 부서별로 딱 접근할 수 있는 걸 중앙에서 딱 만들어 놓으면 내가 A 부서에 내가 총책이야. 그럼 B 부서가 있어. 내가 B 부서의 총책, A 부서는 이만큼 접근할 수 있어. B 부서는 이만큼 접근할 수 있어. 그럼 A 부서도 접근할 수 있는 게 있고 B 부서도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만 내가 A 부서의 총책이라도 B 부서에만 접근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접근을 못하게 해놓습니다. 예, 그게 강제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이래 막아놓은 거 아니냐, 쓸데없이. 최소 권한. 그럼 최소로만 접근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더라. 그게 바로 이 MAC 통제 방식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37쪽에서 그 밑에 쭉, 그래서 어떤 규칙 딱 만들어 놓고, 그 규칙 하에서만 딱 접근할 수 있도록, 따라서 이런 거는 획일적인 집단, 대표적인 게 군, 정부 조직, 이런 곳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5번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최상위 보안 등급을 가졌더라도 모든 자료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게 우리는 뭐 RP로의 원칙, 다르게 말하면은 최소 권한 정책, 그 밑에 다 써놨습니다. 예. 그런 방식의 접근 통제가 MAC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할 기반이 바로 개인 역할이 아닙니다. 개인 역할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룹의 역할입니다. 그룹의 역할에 의해서 접근을 하고 못하고, 그러면 이제 개인의 접근 권한은 자기가 속한 그룹의 뭐가 되겠어요? 접근 범위 있겠죠. 그걸로 한정되는 게 역할 기반 접근 통제인데, 이 역할 기반 접근 통제는 다르게는 비임의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런 걸 이제 이게 임의적인데 B니까 여기서 N 붙으면 돼요. 난.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뭐라 그런다고? 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비임의적 그 써놨습니다. 38쪽에 1번의 밑에 첫 번째 하살표에 뭐가 있어요? 비임의적 접근 통제라고도 한다. 역할 기반을 정리하고 용어 이런 거. 그래서 관리자는 권한을 누구한테 부여를 하겠어요? 각 개인한테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룹의 권한을 부여한다. 여기 핵심이에요. 이제 서술식으로 시험 나올 때 잘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통제 정책인데 이거 말고도 한 두세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정리해 줄게요, 내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암호가 나옵니다. 아까 내가 이제 초기에 서두에 이야기했는데 그 암호 그러면 너무나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암호 알고리즘을 지칭하기도 하고 복화 알고리즘을 지칭하기도 하고 비밀번호 같은 패스워드를 지칭하기도 하고 암호가. 그래서 거기 뭐 사전이라든가 등등 그 암호가 뭐냐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밑에 암호와 복화 알고리즘, 그거를 우리가 암호 그러기도 하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엄격하게는 암호화 알고리즘, 복화 알고리즘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표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 부인 봉쇄를 하나 추가해서, 시험놈 잘 대처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뭐 부인 봉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한 5가지 내가 정리해 놨는데, 보냈는데 안 받았다. 보내지도 않았는데 받았다. 뭐 우리나라 이제 정치 보면 대표적인 많은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중요해요. 나는 오늘 보냈는데 왜 오늘까지 보내라는데 시간을 지나서 보내서 의미가 없다. 이런 게 다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부인 봉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인이 될 수 있고, 뭐 그걸 못하도록 하는 게 뭐겠어요? 부인 봉쇄.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부인이 발생하는 경우 아까 이야기했고, 그 다음 페이지 암호 역사입니다. 이 암호 역사는 많아요, 이게. 그런데 큰 줄기만 일단 써놨습니다. 잘 놓지는 않을 것지만 몇 가지는 놓을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스키탈레 암호, 시저 암호, 베니치아 암호, 비지넬 암호. 그 스키탈레는 이제 통나무, 원통, 테이프, 전치 암호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 시저 암호는 좀 이따 상세하게 설명하고, 왜냐하면은 자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할 게 있고, 그 다음에 베네치아 암호를 뭐 최초의 완전 암호라고 한다, 이탈리아. 그리고 뭐 쭉 내려서 에거 그거는 이제 독일군. 그 밑에 이제 M209 이거는 한국 전쟁에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는 거고. 그다음 혼돈과 확산. 그다음 페이스틀 구조, 뭐 SPN 구조 이런 게 있고 다 설명할 거예요. 그다음에 현대 암호 쭉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앞으로 다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 페이지 그림 보십시오. 스키탈레 암호가 그거였어요. 종이 테이프를 감아서 옆으로 읽으면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풀어서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두께를 가진 통나무 있는데 이 테이프를 감으면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이거는 일종의 전치 암호예요. 이게. 그 다음에 시저 암호는 알파벳을 이동하는 거 이게. 3개씩 4개씩 이렇게. 일종의 이제 대치 암호 방식인데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암호 역사입니다. 이거는 뭐 그 48년부터 해가 쭉 이제 이런 거 읽어보고 놓을 수 있는 거는 밑에서 5번째쯤 됩니까? 1998년 부가형 전자서명 방식 KCDSA 이런 걸 놓을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 밑에서 3번째 보면은 민간용 암호 시드 뒤에서 다룹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행정 업무용 표준 암호 아리아 그건 나중에 뒤에서 다 할게요. 이거는 뭐 연구기관, 뭐 대학교 연구기관 이런 약어로 아리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리아가 뭔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행정 업무용 표준 암호다. 이거는 또 알아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 나중에 세부적인 좀 볼게요. 다음 시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호 원리에서 전치 암호, 치안 암호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뭐라고? 혼합 암호. 그러면 이런 전치, 치안 암호는 통상적으로 대칭키에서 적용이 되고 대수적 암호는 통상적으로 비대칭키에서 적용이 되는데 나중에 다 할 거 이거는. 그리고 그 밑에 혼돈과 확산 아까 이야기했고 그 다음 페이지 아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내가 용어를 이제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필요한 건데. 이게 이제 내가 정확하게 이제 전치 암호가 있고 뭐가 있어요? 대치 암호가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이제 시험에서 딱 요렇게 쓰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그럼 이제 요거는 전치 암호는 팀의 트랜스포지션 그 책에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그 범위 안에서 글자만 서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대치 암호는 substitution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하면 이 대치 방식으로 이래 바꾸는 그 내부적인 그 관계 메커니즘을 뭐라 그런다고? 예? S박스 그럽니다. 뒤에서 이제 알아나 이게 뭔가는 몰라도 이런 용어에 대해서 다 감을 잡아야 되는 이게. 왜 S박스라 그런다고? 그 치안의 영어 단어가 뭐예요? 그 substitution이죠. 예? 그 치안한다는 뜻이잖아요. 다르게는 대체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 되겠죠? 그래서 S박스는 여기서 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치하는 원리를 썼을 때 S박스라는 용어를 썼으면은 전치의 원리는 뭘 써야 되겠어요? T박스를 쓰는 게 맞잖아, 이게. 근데 T박스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T박스를 안 쓰고 뭘 쓴다고, 이거를? 왜 P박스를 쓰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DES라든지 등등 알고리즘 이제 공부하다 보면 P박스가 어쩌고 저쩌고 S박스가 어쩌고 이런 거 오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치 암호의 뜻이 뭐겠어요, 이게? 원래 ABC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ABC로 구성이 되어 있는 평문이죠. 이걸 전치의 방식으로 몇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다 집합으로 써보면 어떻게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랬을 때 ABC라는 이 평문이 있었을 때
이 평문을 전체의 방식으로 암호화를 했을 때 있을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수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게. 네, 6가지죠.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할 때 뭘 해요? 네? 우리 퍼뮤테이션 순열 그러잖아, 순열. 네? 순열에서 우리는 뭐 해요? 네? 이게 뭔지 알죠? 순열에서 P에 NR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순열에서는 다르게 말하면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로 구성할 수 있는 가지수가 뭐예요? 이게 P의 N의 3개니까 3의 3이잖아. 다른 말은 P의 3의 3이니까 이거는 알아요. 이제 암호에서 시험에 오는 이거예요. 오늘 문제도 있잖아. 이거는 3팩토리얼이 돼갖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자, 그래서 전치 암호는 이렇게 돼요. 전치 암호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어떤 기본 글자로 구성된 평문이 있을 때 이 평문으로 나열할 수 있는 뭐가 되겠어요? 가지수예요, 이게. 그게 암호화할 수 있는 가지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수를 구하는 걸 우리는 뭐로 구해요? 수학에서 순열 방식으로 구하죠. 그 순열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퍼뮤테이션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T박스로 안 그러고 원리가 이것 때문에 뭐라 그런다고? P박스, 책에 이런 거 없지만 내가 보니까 그래서 P박스로 용어를 쓰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리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게 P박스야.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럼 여기서 A, B, C가 있을 때 이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럼 이 가지수가 몇 가지 된다고? 이게 전부 하면 6가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개가 들어갔을 때 3개가 이렇게 놓을 수 있어. 그럼 문제 내가 볼 때 왜 이렇게 선호하는가 모르겠어. 책 같은 데서. 그 B가 1로 왔으면 여기 뭘 써야 되겠어요? B고 여기 A가 되고 여기는 C는 거 이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BAC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ABC로 되어 있는데 뭐로 바뀌었어요? BAC로 싹 조작을 했죠. 예. 그때 적용된 여기 적용된 뭐가 있겠어요? 메커니즘, 다르게 말하면 알고리즘이 있겠죠. 이 알고리즘을 용어해서 뭐라 그런다고? P박스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이 내용은 시험에 나오겠어요,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천차만별이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고 지금 이런 용어 있죠? 예, 이걸 정확히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P박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P박스 순열. 그러면 순열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P박스에서 이루어진 걸 우리는 용어에서 뭘 써야 되겠어요, 이게? 예? 전치가 되었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 형태의 구조가 이 형태로 바뀌었으니까 전치가 된 거잖아요. 이제 일단 여기까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이거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다른 거 이제 이런 뭐 그림을 그리자면 굳이 그러면 이제 A, B, C가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뭐 바뀔 수는 있어, 이렇게. 예. 바뀔 수 있는데 꼭 요걸로만 안 바뀌고 그냥 뭐 K, S, R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하고 전혀 다른 걸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예. 그때 적용된 뭐가 있겠어요? 요 알고리즘이 있겠죠. 알고리즘. 예.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S 박스라 그러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 거라고? 대치가 되었다. 이렇게 이게 대치 방식이다. 이렇게 아까도 한번 이야기해 줬어. 이제 다시 또 한번 이런 기본 출력이 이제 그래 이런 걸 알아야 볼 수가 있어. 이제 시험 문제 같은 데서도. 자, 그러면은 우리끼리 이제 나는 앞으로 이 용어를 이렇게 쓸 거예요. 내가 전치 이렇게 쓸게요. 내가 이거는 전치라 쓰고 이거는 가능하면 내가 이제 대치라고 쓸게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치안이라 그러게 돼요. 내가 보니까. 그럼 대치는 다른 말로 뭐예요? 대치하고 같은 용어가 뭐예요? 대치한다, 치안한다 같은 거잖아. 우리가 치안이 배정. y는 a 이렇게 c 했을 때 이렇게 치안한다 그러잖아요. y 값이 a로 바뀌어서 이게 다르게 말하면 k a는 뭐로 이래서 a는 k a가 k로 됐잖아요. 이게 뭐 쓸 수 있겠죠.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책에서 대치하고 치안은 같은 말이에요. 전치 다른 말이 이거하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이제 내가 막 여러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내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안 그래. 그래, 이것도 이제 유명한 책이잖아요, 이게. 이 책에도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기본 내가 용어 있죠? 그 맥락으로 되어 있어, 분명히. 있는데, P박스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걸 전치라고 안 해놓고 치안 이렇게 해놨어요. 예? 모르겠어요. 나는 이 해석한 사람이 그래 해석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 원서에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퍼뮤테이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퍼뮤테이션을 순열이잖아요. 이 전치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열을 해석할 때 순열 어떤 책은 치안이라는 걸 순열 이래 해놨어. 그러면 이 내용이 순열이 돼가고 이래 됐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이렇게 치안됐다. 그럼 폭넓게 보면 육치안된 거예요. 뭐 A가 B가 A, C는 치안의 개념이잖아요. 맞아 이게. 그러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용어를 쓸 때 전치하고 치안 이런 걸 쓰다 보니까 구별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지금도 내가 이야기를 나는 가능한 책 적고 뭐 할 때는 내 책에서는 이 퍼뮤테이션 이거 하고 관계되는 건 나는 전치라고 써놓고 이쪽 관계되는 거는 대치 또는 치안이라고 해놨어요. 대부분 책에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 P박스 이걸 해석하기를 뭐로 해석해놨다고요? 일부 책에서 치안으로 해석해놨어.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잘 풀어라 이 말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무슨 이해되고 있어요 지금? 헷갈리죠? 그 문맥 이래 읽어봤을 때 치안 그러면 자꾸 이걸 생각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도 뭐라 그런다고? 이런 책에서 전치라는 용어를 꼭 안 쓰고 뭐도 쓴다고? 치안을 쓴다. 내가 걱정이 돼서 자꾸 이야기하는 알아들었죠? 예. 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내가 어쨌든 암호 이거 하면서 이 부분에서 가장 그 읽을 때마다 왜 사람들이 이 용어를 두리뭉실하게 쓰나 이거죠. 예. 그래서 진짜로 헷갈리는 거 내가. 그냥 내 생각에 딱 전치로만 쓰고 요거는 대치 또는 치안으로만 전 사람이 딱 썼으면 알고리즘에서 요거는 치안이 되고 요거는 대치가 됐구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러고 막 그래 썼기 때문에 내가 그 분석한다고 쓸데없는 시간을 엄청 보내서요. 그러니까 남들이 막 글을 쓰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나눠준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그 나눠준 문제가 뭐예요 이게? 이제 나눠준 문제하고 연관돼서 이야기하면은 1번이 그거잖아요. 이 시험에 나와요 이게. 오늘 그 문제 1번에서 A, B, C 세 개로 문자로 구성된 평문을 전치 암호로 구현할 때 가지수 이거예요. 그 전치 암호로 하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순열을 이용해야 돼요. 순열. P, N, R 이걸로 해서 이렇게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2번은 뭐겠어요? 2번 이게 그 이해 보안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10명의 사람이 서로 다른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칭키 수는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이거는 뭐로 풀어야 돼요? 조합으로 풀어야 됩니다. 컨비네이션. 그 이제 수학적으로 놓을 수 있는 거는 일단 요 부분이에요. 개념에서 놓는 게 전치에서 이제 순열하고 뭐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조합이 컨비네이션 요게 시험에 넣을 수 있는데요. 컨비네이션 어떻게 써요? C에 NR 요렇게 쓰잖아요. 요거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P에 NR에 R 팩토리얼 요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제 10명이라 그랬으니까 있잖아요. 이거는 조합은 뭐예요? 2가 되잖아요. 10명 어떤 글자가 10개가 있어. 고등학교 때 배웠죠. 10개의 문자에서 2개를 선택해 갖고 어떻게 돼요? 구성할 수 있는 가지수잖아요. 그럼 10개에서 2개를 뭡니까? 이용해서 구성할 수 있는 가지수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는 것 같아. 이제 그럼 이거는 다시 쓰면은 10개에서 2개니까 10개 2개면은 어떻게 돼? 2개니까 19, 87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R이니까 2는 2 팩토리얼이니까 2 곱하기 1이에요. 1은 곱하면 많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걸 공식으로 쓰면 이거잖아요. 2분의 n의 n-1이잖아요. C의 NR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45개. 이거는 이렇게 돼요. 여러 가지 쓰면 우리가 그 그래프에서 완전 그래프잖아. 정점이 5개의 정점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간선은 최대 간선수는 어떻게 돼요? 예? 4개, 6, 7, 8, 9, 10개 맞죠? 완전 그래프, 자료구조에서 얘기하는 완전 그래프. 통신에서 거물망, 예? 거물망에서 채널의 수, 예? 공식이 뭐예요? 2분의 n의 n-1이잖아요. 그거 역시, 예? 이게. 수학적으로 똑같고 다 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랬을 때 이제, 암호에서 어떤 문자 있는 게 있다. 그 조합할 수 있는 그런 거, 또는 대칭키. 두 사람, 하나의 키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통신을 해요. 그럼 이렇게 통신하기 위한 키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럼 A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이 통신하기 또 하나 필요하고, A라는 사람하고 D라는 통신이 필요하고, C라는 사람하고 B 할 때 각각의 이때 키가 하나씩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개념이잖아. 그래서 5명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비밀키가 몇 개 필요하다고? 10개. 예? 무슨 이해되고 있죠? 5명이면 10개. 시험에서 5명 이러면 그림으로도 풀 수 있잖아. 그 10명이니까 다 그림을 못하니까 CNR 조합으로 풀어야 돼. 자, 그래서 오늘 그 쪽지 시험에서 1번, 그 다음에 2번. 1번은 퍼뮤테이션, 준치함호. 2번은 순열을 위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런 책에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수학 문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 사람은 자료실에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하고, 해설은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직접 해설을 못 나눠주고 요 문제하고 해설이 있는 거 있겠죠. 해설이 있는 걸 내가 그 카페 또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네. 질문 있어요? 자, 없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아직 안 했으니까. 그 용어를 정확히 정리하는 게 좋고, 용어는 이렇게 써대. 또 이런 책에서 이렇게 막 섞어서니까, 예, 그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암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용어. 그 다음에 46페이지 이제 시저 암호 보십시오. 이 시저 암호는 뭐 로마 황제 또는 군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비밀을 위해서 글자를 이렇게 이동시켰습니다. 그 밑에 이동 암호라 그러는데, A는 D, B는 E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동시킨 거예요. 무작위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동 거리가 그때 3만큼 한 모예요. 거리가 3이에요.
이게 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코리아가 있다. 그럼 이렇게 다른 걸로 바뀌어요. 암호화 과정은 3을 더하는 거고 복화 과정은 3을 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시저 암호는 일종의 치환이 되는 건데 다르게는 뭐 평행 이동을 하니까 이동 암호. 이때 사용된 키는 뭐냐? 떨어진 거리 3, 4 이런 게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 밑에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저 암호문에 대한 전사 공격. 이제 전사 공격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동원해서 해독하려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밑에 시저 암호의 전사 공격은 이동 거리는 어떻게 돼요? 알파벳이니까 0, 1, 2, 3, 4에서 어떻게 돼요? 26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실제적으로는 원래 하나는 자기 거니까 하나 빼면 25가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시저 암호가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놓고 그랬을 때 이 시저 암호는 전사 공격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해독할 수가 있다. 몇 번만 해보면은 25번만 해보면 어떻게 돼? 경우의 수로 암호문이 해독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나 쉬운 뭐가 되겠어요? 암호화 방식이 되겠죠. 시저 암호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쭉 읽어보고 그 다음 페이지. 그 시저 암호와 관련된 표현. 이거는 여러분 이제 수학적인 건데 뭐 참고로 해놔서 뭐 책 같은 데서도 뭐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정의의 역이 있고 공번역 이런 게 있는데 모르겠어. 나올란가 모르겠어. 이런 내용이 혹시 시험에서. 그렇지만 일단 안 나오는 걸 생각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 밑에 4번은 알아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 4번에서 미리 이야기하면은 모드 26 이거는 내가 한번 써볼게요. 이제 암호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걸 할게요. 26으로 하면은 26이니까 그냥 36 할까요? 36 모드 26 하면 결과가 뭐예요? 이게 모드 연산자가 뭐예요? 예? 36 모드 이거 나머지 구하는 거잖아요. 정수 연산에서 합동. 그러면 이거는 26 빼고 나면 얼마가 나와요? 나머지 10이죠. 답이 10인 거 알죠? 어떤 사람 이걸 내가 또 이야기해야 돼.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카페에서 개인적으로 막 오는데 21%그 해싱에 있잖아요. 23% 칠은 얼마입니까? 예? 37이 21 하고 나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30% 칠은 얼마예요? 47이 28 하고 나면 얼마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동의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C에서는 이걸 우리가 모듈을 넣었어. 뭐 간단하게 모드 뭐라 그래. 언어에 따라서는 모드 연산자 그러고 C, 자바에서는 퍼센트로 쓰잖아요. 정수 연산에서 나머지 구하는 거. 모르는 사람 알아놔야 돼요. 그 이제 이런 거 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 이걸 내가 상세히 설명 안 하고 나왔더니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설명 안 하고 그냥 막 지나가다 물정으로 메시지 하고 이러는 거야. 알아놔야 돼 이게. 이 기본이 이게. 그래서 언어에 따라서 퍼센트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영어 단어로 모드 이렇게 씁니다. 알겠어요? 그때 이때 모드가 뭐라고? 정수 연산 자라 그러고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쓰죠. 이렇게 36을 뭐라 합니까? 26을 나누면 몇 개예요? 한 번 더 가고 26. 나머지가 얼마예요? 10. 예? 그래서 이 연산 결과는 뭐예요? 10입니다. 예. 근데 또 그냥 막 넘어가려고 하다 이제 또 상당히 설명했어요. 모르는 사람 있는 것에서. 그 이제 지금은 이런 걸 이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4번에서 말한 그 밑에 합동 연산자가 있어요. 그 합동 연산자 이게 책에는 32로 했구나. 네. 나는 그냥 36으로 해서 36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36
여기서 26 다음 얼마예요? 62. 26. 이해됩니까, 이거? 이제 이걸 알아야 푸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 다음 시간에, 오늘 안 되겠네. 다음 시간에 이제 정수론을 한 번 더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이 세 개는 합동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이걸 합동연산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책에 연산, 합동식 그러잖아요. 합동연산자. 예를 들어, 도형에서 삼각형은 뭐 합동이다 이런 거 있죠. 표현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넌 세 개.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제. 자, 그러면은, 왜, 이걸 어떻게 하려면, 이걸 법이라고, 이 부분을 읽는 방법을, 이제, 암호화 공부하다 보면 오잖아요. 법, 뭐라 그래, 요거를. 우리 그냥 영어로 하면 모드, 이렇게 읽어요. 모듈러스, 이렇게 읽어도 돼요. 모듈러스. 우리는 법 26이라 그래. 법 26에 대해서, 요 세 개는 합동이다, 이렇게 같다, 이 말이에요. 해볼까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36을 26으로 하나 더 가서 10 남았고, 요쪽에 쓸게요. 그럼 62 해볼 거예요. 62를 26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두 번 더 갈 수 있죠. 2, 6이 12, 1은 2, 4, 52, 나머지가 얼마예요? 여기 같잖아요. 같죠? 그러면 10을 26으로 나누면 0번 더 가잖아요. 예? 같잖아요. 예? 그래서 요 결과가 같이 나오잖아요. 결과가 같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법 26에 대해서 36, 10, 62는 합동이다. 같은 개념이 돼요. 동일한 뜻이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수직선을 긋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수직선 상에 이걸 그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이 차이는 다 26의 뭐가 되겠어요? 배수 이체에 있는 수가 있겠죠. 26의 배수에 있는 좌우로 뭐가 있겠어요? 숫자가 있겠죠. 그거는 모두 뭐가 되겠어요? 합동이 됩니다. 이해되고 있어요, 지금? 예?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게 26이니까. 이게 5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직선상에도 5의 배수가 되는 지점의 수가 있겠죠.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그거는 모두 뭐가 되겠어요? 합동인 수가 됩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 시험 문제 연관되는 돼요. 그러면 결론. 이게 26일 때 여기 놓을 수 있는 값은 어떻게 돼요? 값 범위는 어떻게 돼요? 예? 값 범위가 뭐가 돼요? 20 몇 가지 되겠어요? 25까지 될 수 있죠. 집합으로. 맞잖아요. 맞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걸 우리는 표현해서 어떻게 해요? 정수 표현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정수를 독일어 Z로 시작하는 Z로 표시하잖아요. ZN 이렇게 표시해요. 이때 N은 얼마? 26이에요. 예? 이건 지워도 되죠. 숙제 이거는 다음 시간 알아보십시오. 공부해갖고. 자, Z의 26은 우리가 수학에서 정수는 N 뭐 내추한데 이제 독일어 Z 이렇게 표현해요. Z는 정수야. 마이너스 5 뭐 마이너스 2 해서 뭐 0, 1. 이 정수의 집합은 어떻게 나타낸다고? 그냥 Z로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정수 중에서 여기 26 요렇게 수를 쓰면은 이 의미는 뭐라고? 뭐 이 결과 26 어떤 수가 있을 때 26 모드에서 이 나오는 값을 말해요.
그래서 퍼센트 모두 연산에서 26이니까 놓을 수 있는 값은 어떻게 돼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순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게 우리가 정수론에서 순환군 그래요. 이걸 또 나머지니까 잉여 그래요. 뭐 암호 알고리즘 하면 뭐 순환군 이런 말 나오고 잉여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예, 합동식 나오고 모두 이런 말이 막 나와. 그 나머지를 이용하니까 잉여. 나머지가 잉여잖아. 26일 때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값이 순환이 되겠죠. 자꾸 이야기해 내가. 수학하면 어렵다. 그러면 이 별표가 붙어 있으면 이게 뭐겠어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막 가정을 밟으려면 어려워. 그랬을 때 Z의 26 이거는 뭐고 Z의 26 스타 별표는 뭐냐 이거는 알아야 돼 이게. 내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테니까요. 뒤에 정수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네. 암호 알고리즘 하다 보면 나오니까.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이거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그 책에 있으니까 48쪽 4번에서 밑에 마이너스 하살표 두 번째 하살표에서 마이너스 1 넌 25 이해됩니까 이제? 그 책에 있는 거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다 뭐는 25하고 뭡니까? 모두 26 이해돼요 이게? 예? 이해되죠 이제? 왜 이게 마이너스 1인데 이제 양수인 경우는 쉬워. 양수는 아까 내가 검증을 해줬잖아. 이렇게 하면 돼. 왜 마이너스 1하고 25는 법 26에 대해서 합동이냐? 그 수진성상에서 그려보 0이 있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이고 뭐가 있겠어요? 25 있겠죠. 그럼 이게 26이니까 25를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6 한 위치에 있는 점이 있겠죠. 그 정수는 전부 다 뭐가 되겠어요? 합동인 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호론에서 막 계산하다 보면 이 음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답을 구할 때 음수가 나오면 음수를 안 쓰고 이걸로 표시해요. 예? 그 이걸로 안 돼 있어. 그럼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돼. 뭐 이제 뭐 암호 알고리즘에서 막 계산하다 마이너스 87 이렇게 나와. 그 마이너스 87을 뭐 26, 5 이렇게 고쳐져 있어. 이게 왜 이렇게 고쳐져 있나? 이 원리에 있어. 예? 좀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놓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런 유명한 책이 있으니까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수식에서는 36 모드 26은 10이다. 이때 사용된 모드는 뭡니까? 연산자예요. 맞죠? 퍼센트 연산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식에서 이게 연산자일까요? 나타내는 의미가? 연산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법 26에 대해서 이건 수도 없이 많을 수 있겠죠? 예? 법 26에 대해서 이런 건 합동이다를 나타내는 표현에 불가능하잖아요. 연산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기 모두 26이라고 이렇게 딱 섰을 때 이 뜻은 뭐가 되겠어요? 이 26일 때 가질 수 있는 값은 이 영역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한준씨 맞죠? 예. 그 예를 들어 이런 데서 법 7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법 7 그러면 여기서 이게 가질 수 있는 7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라고? 0, 1, 2, 3, 4, 5 이게 7일 때는 가질 수 있는 값은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7로 했을 때 정수 연산했을 때 나머지는 0이 되거나 6까지 8, 9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죠? 근데 자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이제 연산자로 쓰였다면은 이런 합동식에서 이거는 꼭 연산의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이 영역을 나타내는 개념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공번역이라고 그래, 이게. 이때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 이게. 그렇지만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예? 자, 그래서, 이제 48쪽입니다. 뭐, 시자모에서 왜, 뭐, 위에 있는 뭐, 치역이 있고, 뭐, 공변역 이런 용어도 있고, 그냥 읽어보십시오, 그냥. 그리고, 그 밑에 이제 4번에서 막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모두, 뭐, 26이니. 왜 모두 26이냐? 알파벳 개수가 26개니까. 시자모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 마이너스 1과 뭐, 25는 같을까? 이런 거. 이제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암호 이런 데서. 뭐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면 이걸 정확히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뭐 많이 안 나오면은, 그렇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보면 이 정도는 나왔었어요. 이런 개념을 알아야 푸는 문제는. 이게 뭐 저런 RSA, 라빈 이런 알고리즘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거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 파트 1장에서. 단일치 하나, 뭐, 이거는 시저 암호하고 조금 다릅니다. 시저 암호는 ABCD에서만 그대로 이동해서 이게. 이제 단일치한 암호는 그 밑에 평문하고 암호문 보십시오. A, B, C, D, Z까지 있는데 A는 L, B는 N, C는 F 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가지런하게 된 게 아니고 전혀 뭐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치안표라 그러는데 예. 따지보면 이게 뭐가 될 수 있느냐? S박스 개념이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암호화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암호화하는 척도 이 치안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복호화하는 척도 어떻게 돼요? 이 치안표를 갖고 있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암호문을 뭐로 만들 수 있겠어요? 평문으로 만들 수 있겠죠?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이게 이제 단일치한 암호인데, 그래서 그 밑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단일치한 암호에서 암호화는 이렇게 이제 코리아를 암호하면 서울로 바뀌었어요. 내가 일본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럼 내가 이제 코리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서울로 탁 보내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뜻이 되잖아요. 그 문자 배열이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의미가 있으면 오히려 더 헷갈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시저 암호를 했고 위에 있는 이런 단일치한 암호를 했을 때 암호문만 보고서 해독이 어느 것이 쉽다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건 몰라요. 암호를 했는데 뭐로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예. 그게 이제 밑에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계산을 해놨어요. 단일치한 암호에서 키의 수. 그래서 뭐 A가 뭐로 바뀔 수가 있어요. B로도 바뀔 수도 있고 K로도 바뀔 수 있고 Z로도 바뀔 수 있어. 26가지야. 그래서 이게 26 팩토리얼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단일치한 암호에서는 그 문자가 구성할 수 있는 게 26가지다 보니까 다르게 말하면 키의 수가 26 팩토리얼 가질 수가 놓을 수가 있어요. 종류가. 그러면 26 팩토리얼이 그 계산해 놓은 숫자. 이 빅데이터예요. 이게 빅데이터로 이제 해야 계산해 구할 수 있어요. 이건 뭐 필요하면 나중에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밑에 1번. 키의 수가 많으면은 전사 공격으로는 암호문 해독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암호문을 해독하는 방법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모든 뭐가 있겠어요? 경우의 수가 있겠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보는 게 전사 공격이에요. 그랬을 때 암호를 해독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전사 공격 방식으로 하느냐. 이것도 뭐 점수 주려고 나왔잖아요. 보안에서 뭐 이래 해가 이거는 무슨 공격이냐. 뭐 전사 공격은 시험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동원해서 하는 게 시행착오를 그만 겪겠죠. 그게 이제 전사 공격인데, 그랬을 때 암호를 해독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전사 공격만 하느냐? 안 그래요. 암호 공격 해독 방법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사 공격 말고도 이런 빈도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영어 문장이 있어. 그 영어 문장에 보면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더라든지 get 이런 게 영어 문장에 많이 쓰인대요. 예. 그랬을 때 이런 get이나 더 이런데 알파벳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 이 알파벳 E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가진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빈도수를 이용해서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다. 일단 자 그런 측면에서 그 이제 이 단일치한 암호에서 전사 공격으로 암호문을 해독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가정하면은 그 2번을 보십시오. 모든 키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t라고 하면은 t는 그 위에서 뭐 계산한 4 뭐 있죠. 그리고 그 단서가 있어요. 암호 해독에 1초에 10억 개의 키를 적용한다. 1초 동안 10억 개의 키를 적용한다 그러면 엄청난 속도죠. 10억 개를 조사를 해도 계산상으로 몇 년이 나옵니까? 120억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일치한 암호 방식의 뭐가 되겠어요? 암호화에서는 전사 공격으로는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의 컴퓨터로는 죽을 때까지 해도 어떻게 돼요? 해독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은 모든 경우의 수를 적용해서 하는 이런 전사 공격으로 반드시 암호문을 해독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사 공격보다 뭐가 바람직하다고? 이런 빈도수의 원리로 암호문을 해독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아까 이제 시저 암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바람직하겠어요? 전사 공격이 바람직해. 그거 몇 번만 해보면 된다고? 알파벳 개수가 26개니까 한 번은 원래 안 해도 그대로 보이는 거. 그래도 해보면 되겠죠. 그 엄격히 말하면 26번, 뭐 한 번은 안 해도 되면 25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해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될 수 있다.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빈도 분석 이렇게 해서 빈도 분석 방법으로 이제 내가 이야기한 거 이런 단일치한 암호는 빈도 분석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뭐 그 밑에는 뭐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읽어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509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부록 1 이 정수론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뭐 시험에 나올까 싶어 했는데 안 하고 뭐 이런 책에서는 있던데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걸 내가 이야기할 것이고 513쪽 보십시오. 계략적으로 미리 이야기해 줄게요. 513쪽에 보면은 스로소, 그 다음에 512쪽에 보면은 소인수분해, 최대 공약수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스로소, GCD가 1인 두 정수를 스로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그 다음에 넘기면 뭐 유클리드 호재법 이런 거 이제 푸는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521쪽 합동식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모듈러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쭉 그냥 한번 보십시오. 이제 526쪽 보십시오. 합동식 역원 우리가 항등원 역원 이런 게 있죠. 그 내가 이제 걱정이 그거예요.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말로 냈을 때는 맞출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수학적인 표현을 써서 뭐 역원이니 항등원 이런 표현으로 탁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동일한 의미인데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일부 설명할 거고. 우리가 항등원, 역원은 그 연산자가 덧셈이냐 곱셈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이게. 예. 덧셈에 대해서는 항등원은 0이고 곱셈에 대해서는 뭐가 돼요? 항등원은 1이 되잖아요.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데 다 잊어버렸죠. 예. 이런 걸 이제 한번 좀 세게 봐야 되고. 그 다음 페이지 527쪽 보십시오. 아까 내가 숙제 낸 거 있죠? ZN과 뭐가 있어요? ZN 별표 다르죠? 예. 그러면 O는 어떻게 돼요? O는 ZN에서 ZN은 다 알잖아, 이제.
이거 붙은 게 헷갈리는 거지. 이거 안 붙은 거는 이제 0부터 하나 빼면 되잖아요, 이게. 예? ZN은. 그러면은 그 Z5, Z7, Z10 모를 거 없죠. 0부터 하나 뺀 데까지니까요. 그런데 그 ZN의 별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단 0은 안 들어가. 0은 안 들어가면서 Z7은 어떻게 돼요? 0만 다르죠. Z5하고. 근데 Z10은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르죠. 이게 이제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관건이 이제.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ZN 스타에서, ZN 별표에서 N이 소수이면은 ZN 별표하고 ZN의 차이점은 0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암호화에 이용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암호화에 이용되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숫자에서 이 소수라는 뭡니까? 이 소수라는 독특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호화에 이용되는 건 소수예요. 일반 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랬을 때 소수의 독특한 성질에 의해서 ZN과 Z 별표의 차이점은 뭐라고? 0만 빠지는 거예요. 소수인 경우는. 다시 이야기하면,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십시오. 마지막 줄 다시 이야기하면 ZN에서 N이 소수이면, 그 소수가 5, 7 이런 거는 뭐예요? 소수죠. 소수니까 그 위에서 차이점에서 Z5하고 Z7하고 옆에 있는 ZN에서 별표에서 5하고 7은 0만 빠져 있잖아요. 근데 10은 소수입니까? 소수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0만 빠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까 숙제라고 했는데 그럼 26은 소수예요,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0만 제거된 건 아니겠죠. 0만 제거가 아닌 값으로 집합이 구성되겠죠. 그걸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걸 가진 책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다 써놨겠죠. 이 시험에 연관 가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런 걸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뒤로 넘기면은 뭐 합동식 이런 거 뭐 중복인의 나머지 정리 537쪽 보십시오. 2차 합동식, 2차 익력.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깊이 들어가면은.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공격키 알고리즘에서, 암호 알고리즘에서 뭐 라빈의 알고리즘 이런 거 있죠. 시험에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2차 합동식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 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계산 문제는 안 되지 말이 나오는 거 이제. 그래서 일단 아웃라인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거고. 또 암호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소수하고 연관되는 뭐가 있습니까? 예?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의 뭐 어려움, 이게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예?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겁니다. 이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소인수분해는 대충 알잖아. 이산대수가 뭐예요? 예? 이산대수를 다르게 뭐라 그래요? 지수가 있고 로그가 있죠. 지수는 아주 이 숫자는 이렇게 작지만 38도 작은 수고 2도 작은 수잖아요. 그렇지만 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큰 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류 역사상 있죠. 지수만 알고 있던 시절이 있었고, 이 지수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로가리즘 로그가 나타나잖아요. 그 지수를 로그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작은 수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큰 수를 계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작은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 천문학 이런 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 로그가 놓은 거는 수명을 뭐 100년을 더 늘려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계산이 빨라졌으니까요. 네. 이 로그가 이제 이게 17세기에 발견이 됐는가 그런데 누군가가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선을 그은 역사적인 그런 거고, 역시 이산대수가 다르게 뭐라 그런다고? 로그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지수하고.
이게 암호화에 이용돼요. 그랬을 때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제. 예, 그걸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미리 공부를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548쪽 보십시오. 548쪽에 오일러 파이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뭐 아직 공부 안 해서는 모르겠지만 RSA 알고리즘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그래요.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는 있어. 이상한 이런 말을 써서 하면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일러 뭐 파이 함수 RSA에서 서로 이런 거 다 연관이 돼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고, 뭐 나머지도 뭐 이는 뭐 인수건 있죠. 그리고 555쪽 가면은 이산대수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예. 잘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557쪽 보십시오. 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유한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암호에서. 유한한 거니까 유한체예요. 그래서 557쪽에 유한체가 뭔지 이런 걸 이제 한번 미리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내가 이 정수로는 강의는 하지 않지만 좀 새겨야 될 걸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통상적으로 어렵다 하는 제2장 암호 알고리즘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네, 다는 못하고 뭐 상당히 할 거니까요. 질문하십시오, 그럼. 네. 질문인 사람 공개적으로 수업 끝나면 공개적으로 질문인 사람 질문하고, 질문 없으면은 집에 갈 사람 가고 개인적으로 할 사람 개인적으로 하고 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질문 일단 공개적으로서 여기까지 동영상 듣는 사람들은 카페에서 질문하십시오. 네.